용서하세요. 누군가 이 말을 건넬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그 순간 우리는 용서를 권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화가 날지 모릅니다. 당신이 뭘 알아서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큰 건데. 이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죠. 용서. 이 단어는 참 이상합니다. 분명 아름다운 말인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안고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올해 62입니다. 결혼한 딸이 하나 있고 남편과 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 씨는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정수가 고생 많았다 언니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건 7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언니와 번갈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로 언니는 점점 발을 뺐습니다. 결국 7년 내내 정숙 씨 혼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가 깨면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정숙 씨는 저 정숙이에요.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그 시간 동안 언니에게서 온 연락은 명절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언니랑 화해 안 할 거야?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신데. 정숙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되면 좋겠는데 안 돼. 머리로는 이제 끝난 일이라는 거 알아. 근데 언니 얼굴만 보면 그때 새벽들이 다 떠올라. 나 혼자 울면서 기저귀 갈던 그 새벽들이. 며칠 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도 사정이 있었겠지? 이제 용서하고 편하게 살아. 정숙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 못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건가? 그 생각이 밤새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왜 용서하라는 말에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용서를 강요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해야 해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내 분노는 이제 끝내야 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은 고통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치워져 버립니다.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트루 셀프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짜 나가 있습니다. 이 진짜 나는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줄 때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났구나, 힘들었겠다, 그럴 만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 감정이 무시되거나 틀렸다고 여겨질 때 진짜 나는 숨어버립니다. 정숙 씨에게 용서해라는 말은 7년간의 새벽을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혼자 울며 버텨온 그 시간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숙 씨는 용서하라는 말에 화가 났던 겁니다. 언니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영호 씨, 58세 자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아들. 영호 씨는 올해 58입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내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얼마 전 고향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이 넘었는데 빈집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였습니다. 낡은 장롱을 열다가 영호 씨는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조끼, 술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달라지셨습니다. 어린 시절, 영호 씨는 밤마다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가끔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영호 씨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대학에 가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에도 아버지는 오셨지만 둘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영호 씨는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진데 라고 말했지만 영호 씨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장롱 앞에 서서 영호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지? 아버지는 이미 없는데 이 옷들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못 올라갈 것 같아. 여기서 하루 더 있을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영호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치우려니까 이상하게 손이 안 가. 미워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날 밤 영호 씨는 텅 빈 고향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분노의 대상이 분명했는데 떠나고 나면 그 분노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미워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미워하는 대상을 사랑했던 것에 대해 혼란을 느낀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싸웁니다. 미워해야 마땅한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이 혼란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영호 씨가 아버지 옷 앞에서 손이 멈춘 건 단순히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버지를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뭔가 찝찝한 마음,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였는데라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영호 씨가 느끼는 건 단순한 미움이 아닙니다. 그건 애도입니다. 가질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정숙 씨와 영호 씨의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 자리. 우리는 흔히 용서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용서가 그렇게 단순한 행동이라면 왜 이토록 어려운 걸까요? 정숙 씨에게는 아직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호 씨에게는 갖지 못한 아버지를 애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용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다룰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 못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용서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깊이 상처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 내 고통을 먼저 인정하세요. 용서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화가 났다. 이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숙 씨에게 필요한 건 7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다는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혹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를 분리하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일이고 화해는 관계의 일입니다. 영호 씨는 아버지를 용서하되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언니를 이해하되 예전처럼 가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은 다른 선택입니다. 넷째, 시간을 허락하세요. 마음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1년 만에 용서하고 누군가는 10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속도가 유효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용서 못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쩌면 긴 여행 끝에 우연히 도착하게 되는 곳입니다. 도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행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잠시 쉬셔도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과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적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용서 못하는 자신을 조금은 덜 미워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과받지 못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